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최근에 진짜 시황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종목의 밸런스라든가 종목 상황들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큰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1년도에 급락 나오거나 또 작년에도 하반기에 급락 나오고 재작년에도 급락 나왔을 때 그런 급락 구간을 좀 피할 수 있게끔, 위험 리스크를 할 수 있게끔 예측을 좀 해드리는 시황이고, 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거니까 뭐 이런 포인트에서 큰 틀의 흐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예측 전략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전체적인 큰 틀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 찾기야 뭐 방송을 통해서 어디서든 많은 정보를 얻었겠지만 아마 시황에 관련돼서는 디테일하게 실전적으로 제공받는 곳은 2%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현재 좀 밀리죠? 종합주가 지수가 2124포인트 좀 밀립니다. 왜 밀릴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중요하고 민감한 발언을 이따가 할 수 있습니다.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선물 수급이 유난히 돋보이죠. 최근에 제가 시장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의 수급에 의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구간이다. 현물은 외국인이 매우 공격적이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냥 야금야금 들어와주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드렸고요. 등락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역시 선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선물을 좀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렇게 시장이 이럴까? 분명 지금 주목해서요. 주목하시면 5월에 저점 이날 나왔어요. 종합주가 지수는 저점 깨졌어요? 안 깨졌죠. 종목으로 가면 유난히도 자기 저점을 5월 달에 깨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항상 삼성전자를 보냐면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지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 전체를 가둬버린 거죠. 그래 놓고 종목적으로는 차별화를 주면서 시가총액에 큰 영향을 주거나 또는 우리나라 수출이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비중 종목군들은 거의 소외시켜 놓고 삼성전자로 지수의 어떤 컨트롤을 해놓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종목군 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뭐 소비주라든가 내수주라든가 개별적으로 현재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장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냐? 주도주, 시멘트주, 쌍용량에. 시멘트주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국가 경제가 성장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또 주방가구, 한샘을 비롯해서요. 또 있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이 그리 높지 않아요. 제일 높은 게 이제 한약품이 이번에 4조 7천억, 아마 5조 육박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수라든가 국가 경제 큰 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나 갖고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종목들만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를 시황을 볼 땐 삼성전자를 꼼꼼히 좀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137만 원은 그렇게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한번 저항. 근데 오늘 저항을 제대로 봤네요. 화면 보시면 갭상승 뭐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눌림을 받으면서 지수를 푸시.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5월 저점을 깨다가 이틀 전에 급등줘서 지수도 같이 올라왔는데 과연 지금 저점이 130만 7천 원이 완전한 지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완전한 지지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리바운딩 영역은 맞는데 이 자리를 완전히 지킵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요 137만 원에서 140만 원대까지 상승 마디 쪽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닥 따지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외바닥이니까 단기 쌍바닥 눌림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좀 거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깨면 삼성전자는 제가 보건대 이거 저점 깨면요 정확히 한 127만 원대까지는 바로 쭉 내려올 수 있는 마디가 있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자동차를 또 가겠습니다. 왜 자동차를 제가 얘기하냐면, 자동차는 올라오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 깨고 있어요. 5월달 저점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자동차의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 살아난다면, 현대차가 16만 9천 원. 그렇다면 지수의 반전의 힘이 좀 더 강해지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실질적으로 반전을 모색을 못 한다면 하반기에 갈수록 좀 힘겨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지수가. 그래서 자동차를 보면 지금 여전히 저점을 자꾸 낮추면서 터닝 포인트를 못 잡아주고 있다. 또한 4월달 저점마저도 좀 흔들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현대차는 이렇죠. 또 보시면 기아차하고 모비스 볼게요. 기아차는 이 구간이 전고점 자리에서의 기적 리바운딩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거야 라고 단언할 수 없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요? 48,000원에서 47,000원짜리. 지금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기아차는 48,000원을 기준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보시고서 조선주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삼성중공업을 보고서 조선주가 안 좋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선주 자체가 올해 시작을 딱 했잖아요. 2015년 땡 해놓고 정말 좋았다면 실적도 좋아질 거고 좋다면 신고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상반기에 싼 고점을 만들고서 점진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전저점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구간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흐름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전방사면서 화학주를 좀 봐야 되겠죠. 화학주는 LG화학을 좀 보겠습니다. LG화학도 보시면 디테일하게 5월달 저점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주 자체도 5월달에 상승 모멘텀이 없고 질질지되면서 눌린 모멘텀인데 그렇다면 LG화학이 브레이크를 걸어줄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거든요. 1차적으로. 이게 대략 5만 원 정도. 25만 원에서 브레이크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에요. 1차적으로 나올 자리긴 해요. 거기를 만일 밀어버리면 전고점이죠. 바로 있는 자리. 3월 달에 고점했던 자리. 대략 23만 5천 원. 그러니까 여전히 전반적으로 수출 전방산업들의 우량한 종목군들은 밸런스 자체가 5월달 저점을 자기 저점을 다 깨고 있잖아요. 다 깨는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5월달 저점을 아직은 안 깨고 깰 듯 말듯 하단에서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종지수는 좀 더 높고 코스피 200은 좀 더 낮고 종지수로 가볼게요. 다시. 종합주가 지수는 전저점을 아직 위협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합주가에서 2100을 깨면 아파요. 어디까지? 좀 더 내려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53포인트나 63 또는 2033까지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2100을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번에. 언제까지? 일단 5월 말까지는 깨져서는 안 돼요. 깨지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코스피 200을 보시면 이래서 코스피 200이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낮구나. 밸런스 위치가. 종합주가에서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금방 보시다시피 전차군자나 수출주들이 다 자기 저점을 깨고 있으니까 밸런스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되고 있구나. 약한 거죠. 이렇게 좀 종합주가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코스피 아까 그 포인트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셨어요. 코스피 포인트라고 한 거. 그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코스피에 대한 포인트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보시면 돼요. 진짜 시황. 코스피 포인트. 잃어버린 순환 상승. 그러니까 과거엔 지수가 올라갈 때 순환 상승이 있었어요. 순환매라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은 몇 년간 순환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차별화예요. 너는 갈 대로 가라. 그냥 끝까지. 신고가 가고. 시멘트주 신고가 가고 과열이 되든 밸류가 좀 맞지 않다도 하더라도 그냥 가고 안 가는 종목 계속 안 가고. 이런 차별화가 심한데 잃어버린 순환 상승.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적 분석의 기술적인 어떤 투자 기법이라고 할까요? 기법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냥 투자 뭐 이렇게 본인의 뭐 기술적인 얘기인데 이런 순환매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순환매 반전이 방금 했듯이 안 나와주고 있잖아요. 나와주면 지수 상승이 하반기에 괜찮아질 수 있는데 안 나와준다면 힘겨움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제약주 랠리, 과열 부담이에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매매적 관점으로 가라.
그리고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것이냐. 제가 한번 걸어본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것 건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닐 것 같고, 왜냐 또 쭉 올라가면 하염없이 좀 비웃음을 사겠지만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약주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제약주를 잠깐 보시면 종목 볼게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보는 건데, 제약주의 그 코스피에서의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 대장이니까요.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데, 이거 윗꼬리 달렸다가 기술적으로 이거 고점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제약주, 바이오주는 뭐냐면 바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코스닥 바이오주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의료정밀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 50개요? 세보십시오. 뭐 이제 뭐 저만제라든가 뭐 치과용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 헬스케어든 의료든 바이오든 신약이든 유전자든 뭐 다 통틀어서 한 100개가 넘어요. 코스피의 제약주까지 대략 따지면 15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지금 누가 거기다 태클 걸 거냐인데,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건, 저는 먼저 셀바이오텍 한번 보겠습니다. 셀바이오텍 다들 아시죠? 보시면 셀바이오텍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니까 좋네요.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기업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럼 실적을 잠깐 볼게요. 실적이 작년에 400억, 영업이익이 120억. 어휴, 매출은 크지 않은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30%.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밸류에 점수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매출액이 400억, 영업이익이 120억.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 6천억 정도. 5,894억 현재. 그러면 이 회사를 기준으로 다른 바이오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바이오주 어떤 걸 보냐면, 최근에 그 인트론 바이오죠? 보실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 멋지죠? 예. 최근 뭐 10,000원대에서부터 50,000원대 엄청나게 왔잖아요. 이 회사의 기업 정보 잠깐 볼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 11억. 시가총액 궁금하시죠? 영업이익률 30%도 안 돼요. 11%예요. 작년에 나온 게. 시가총액이 6,500억이에요. 방금 셀바이오텍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넥신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과관도 아닙니다. 영업이익 적자 3년 연속 167억. 시가총액 7천억.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방송 때에서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요. 바이오 매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지금 다 이렇게 붐이 있는데 이것은 과열이다. 거품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적으로 정말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샀다 팔았다 하신다면은 대응 가능하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냉정해져요. 특히 6월 달에 한번 염두해보자.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코스닥 지수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710포인트는 넘어가더라도 한번 눌리면 발자리고 하여튼 힘겨운 자리다. 충돌이 있을 자리다. 저는 710포인트 넘어가서부터는 바이오주에 대한 그 슈팅? 그냥 슈팅 하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왜냐?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710포인트 위에서부터는 공격적인 매수 자세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이 더 잘 가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수 자체는 710포인트 위에서 공격적으로 배팅해야 되는 시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글쎄요, 공격적이진 않고요. 코스닥 710포인트 위에서는 기준점을 잡고 가거나 아니면 매매적으로 빠른 시기의 대응을 언제든지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좀 넘어가서 보기 전에 또 종목을 다 살펴봤나요? 한 종목 더 봐야 되겠네요. 한 종목 더 보냐면 자료를 이제 통해서 볼 건데, 오늘 또 이제 이 종목이 또 올라오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미디어주들. 네? 보시면 CJ, CGV, CJ ENM, 그 다음에 SBS 컨텐츠 오브, 또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펜 엔터테인먼트도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종목군들은요, 뭐 인도하고의 합작 이것도 있지만 결국 최근에 인도하고 FTA 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FTA 됐잖아요. 중국하고 FTA 하면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서 발효가 돼요. 그래서 콘텐츠 저작권이니까 우리나라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곽강받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이 자료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도 가셔가지고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 가가지고 FTA 협력 강화했다. 이런 기사들 뜨거든요. 이런 이슈가 지금 모멘텀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그 이전부터 실적의 모멘텀이 받아줬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한국 콘텐츠 현황.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바람이 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큰 바람이 더 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콘텐츠 저작권 잘 보세요. 로엔이라는 그 종목 있잖아요. 음원 관련주에서 음원료가 인상되고 저작권이 강화되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음원 관련해서 음원 다운받을 때 돈 내고 들으셨어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다 공짜로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돈을 내고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 종목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콘텐츠 저작권은 그런 큰 미래를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슈 잡아주시면 오늘 PMI가 장중 10시 45분에 발표되는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상치에 부합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그거에 따른 예상을 하고서 PMI 예상하고서 뭐 전에 약을 친 거죠. 양적 완화했다는 건데 우선 미국 FOMC 회의록 6월 금리 인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제 발언이 회의록이 나오면서 지연될 수 있겠어 6월일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6월이냐 7월이냐 9월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나 좀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유럽이 오리무중. 또 어제 독일의 재무장관이 발언했어요. 우리 버릴 수 있다 그리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도에 디폴트 상황이 갔을 때 살려놨는데 과연 2015년 버릴까요? 말은 계속 나오겠는데 이번 21일, 22일 오늘 밤 내일 밤에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또 그 주말을 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 데드라인은 6월 5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전히 유럽은 왈가불가할 것 같다. 좀 더 우리가 유연한 자세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어가 보시면 이건 이제 PMI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PMI가 좋아지지 않은 시점부터 중국은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해가지고 쫙쫙쫙 약을 뿌려줬죠.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이 약 뿌렸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일본이 양적 완화로 약 뿌리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 그 시점부터 엄청난 추세 상승을 가고 있어요. 다음 볼게요. 중국이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약 뿌리기 시작했어요. 통화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강승하고 있어요. 또 다음 갈게요. 독일입니다. 독일? 그동안에는 뭐 할까? ECB에서 우리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 말만 하다가 드디어 작년 이 시점부터 또 시작했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대만입니다. 대만은 지금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양적완화 얘기가 아니라 대만의 9,490포인트가 지지바운딩이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내주면 9,290까지 눌립니다. 그럼 9,290에서 브레이크 걸리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9,490에 브레이크 가능성이 있다라는 1차 지지 포인트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넘어갈게요. 다음 차례 우리나라 지수까지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수에 보시면 코스피 포인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드렸고 다음 자료를 넘어갈게요. 네.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를 보면 이게 계속 갖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발언이 좀 중요한 거예요. 코스피 주봉 차트에서 266, 266, 266, 266 4번의 저항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요? 현 18대 정권 들어와서부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받을 때부터 맞고 밀리고 힘겨루기를 다 해줬죠. 동그라미 빠졌더라도 들어 올렸다 누르고 빠졌더라도 왔다 갔다 해주다가 하고 3번 달았어요. 지금 자리도 올라갔다 눌렀다 왔다 갔다 해주는 자리거든요. 266.포인트 1, 2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힘겨루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하반기 그림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체적인 그림까지 봤을 때 위로 돌파될 수 있는 목표가가 있긴 있어요. 하나가. 그런데 밑에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칫 이 자리가 잘하면은 돌파되면 좋은데 만약 이 자리를 올 6, 7월 달이죠. 이 2달 안에 266을 장악을 못하면 자칫하면 최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254.70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254.70이 살아있기 때문에 눌러도 어쨌든 눌림의 파동이 반등 파동이 나올 자리입니다만 254.70이 내려왔다 바운딩 나왔다 다시 깨지는 지점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러면 상당히 고달퍼져요. 그래서 저 자리를 우리는 유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나온 그림이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할 때 그림상 5월달 저점을 일단 90%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 세 그림 중에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눌렀다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위로 쳤다가 눌림 받을 거 단기적으로 눌림 파동이 있을 거라는 이 공간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눌리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오늘 하나의 전략을 더 갖고 나옵니다. 이거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0원 도달했어요. 회귀했잖아요. 거기서 그럼 팔아먹거나 아니면 밑에서 받았던 분들은 팔아먹지 못했으면 팔아먹거나 팔아먹을 자리에 한번 부딪히니까요. 목표가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중립자세를 지금 기다려주자 이거예요. 왜냐? 여기 보시다시피 12,000원과 11,100원 포인트 사이에서의 강력한 힘싸움인데 여기 11,000원이고요. 요건 11,600원이거든요. 11,600원과 12,000원 사이의 강력한 박스 싸움인데 요 박스에서 방금 전에 그림하고 지금 그림 3개 나오는데 눌렸다가 파랑새로 올라갔다가 저항점 할 때 12,400원, 500원 저항이에요. 거기 당장 돌파 못해요. 갔다가 눌려서 위에서의 파동으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검정색처럼 내일 반등을 좀 줬다가 12,000원을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돌파를 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12,000원 돌파 못하면 힘 약해져요. 저항받고 밀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할 때 돌파해줘야 돼요. 못하면 질질이 되면서 밀렸다가 어떤 가능성 두 가지. 하나는 전저점을 깼다가 11,400원대에서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 그림이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 올라서면은 왔다 갔다 계속 힘겨루게 해주다가 밀어서 11,100원에서 200원대까지 흔들리는 가능성. 그러면 지금 이 박스에서 기준점은 11,600원 이탈되면 뭔가 아래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유의해야 되겠죠. 그 기준점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받으면 돼요? 안 되겠죠. 한 번은 쉬어야 되는 타임. 현 위치에서는 이 박스 안에서의 중립적인 자세로 위치하자. 어제 12,000원에 도달했고 오늘 아침에도 12,000원 찍어줬으니까 그 자리는 팔아먹거나 목표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 못 팔아먹었더라도 중립자세 현재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제가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요 전략하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림에 있어서 특히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기준점이. 이렇게 오늘 제가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